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비뇨 생식기계 질환, 요실금은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소변이 새는 거예요. 케겔 운동해야겠죠? 골반 근육 강화 운동합니다. 배뇨 훈련을 한다, 이런 것도 괜찮고요. 수분을 제한하지는 않아요. 요실금 역시 복압성 요실금은 배의 압력 때문에, 살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살을 빼야 돼요. 복압성 요실금, 체중을 조절한다, 비만 관리를 한다. 고혈압 역시 체중을 조절한다. 절박성 요실금, 마찬가지로 다 골반 근육 강화 운동, 케겔 운동이 좋습니다. 사구체 신념, 섭취량과 배설량을 측정한다. 체중을 잽니다. 매일매일 체중을 잰다. 이런 것도 답이에요. 혈액 투석을 위한 동정맥류를 가진 환자의 간호. 그 투석하는 인조 혈관이라고 했었죠? 동정맥류의 진동을 수시로 확인한다. 이 진동이 확인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또 동정맥류 설치한 팔을 심장보다 높여준다. 수술 2일째부터 운동을 한다. 손가락을 움직여서 부종을 빼라. 찌릿한 느낌이나 진동이 느껴지는 게 정상이다. 이게 없으면 오히려 보고를 해라. 문제가 있으니까. 부종 시 찬물 찜질을 먼저 하고 나중에 더운 찜질을 해라라는 거. 동정맥류가 있는 팔에는 압력을 주지 않는다. 무거운 물건 들지 않는다. 팔베개 안 한다. 심한 운동 안 한다. 혈압 측정 안 한다. 혈액 채취 안 한다. 정맥 주사 놓지 않는다는 거. 그쪽으로 압력이 가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동정맥류 인공혈관 심고요. 1-2달 있으면 투석할 수 있다. 교감신경 자극했을 때 생리현상, 밤에 갑자기 남자가 따라와요. 요즘엔 밤이 아니라 대낮에 산책로에서도 무서운 일들 너무 벌어지잖아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무슨 흉기 난동도 있고 뭘 들고 다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럴 때 얼마나 우리 몸이 놀래고 스트레스 받겠어요. 이럴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살기 위해서 내 이 몸이 바뀌어요. 동공과 기관지가 확장이 됩니다. 기관지가 확장이 돼야 숨을 쉴 수 있어서 뛸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땀은 나요. 눈물 안 나와요. 오줌이 안 나옵니다. 만약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망 못 가잖아요. 그것을 방광이 이완됐다고 말해요. 자궁이 수축했어. 얘기 나오죠. 수축되면 나오는 거예요. 이완되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혈압이 올라가겠죠.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것을 혈관이 수축했다고 말합니다. 교감신경 자극 시 동기가 확장된다. 동공과 기관지가 확장되고 땀은 나오지만 눈물 안 나와. 소변 안 나와. 그게 바로 방광이 이완됐다. 혈압 올라가. 혈관이 수축했다. 입니다. 교감신경이 이거고요. 반대가 부교감신경이라는 거예요. 문제 어떻게 나와요? 교통사고가 갑자기 났다. 현상은? 이게 바로 교감신경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고시 생각만 해도 교감신경 반응하죠? 동공과 기관지가 확장됩니다. 땀 뻘뻘 나요. 눈물은 안 나와요. 실제로 눈물 나죠. 그리고 화장실도 막 가고 싶죠.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아니라는 거. 전립선 비대증. 나이가 들면은요, 남자한테 있습니다. 방광 바로 밑에 전립선이 점점 커져서요, 요도를 압박해서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가 않고요, 이 소변 줄기가 끊어집니다. 싸고 나도 자꾸 마려워요. 자다가 또 일어나서 소변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전립선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거든요. 수술을 하게 되면은요, 하루는 침상 안정 조기 이상을 합니다. 또 뜨거운 찜질을 합니다. 전립선 절제하고 나서 세척을 해요. 멸균 생리식염수로 세척을 해주는 거예요. 계속 핏물이 나오다가 나중에 맑은 물이 나오는 거죠. 수술 후 2-3일간 지속적인 방광 세척을 하고 소변이 맑아지면 세척을 안 하고 멈춘다. 충분한 수분 섭취로 소변을 자주 배출하는 게 좋다. 혈액 응고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무거운 거 들면은 안 된다. 유방암, 과거에 문제 나왔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비법서 있으신 분들 읽어보세요. 신경계, 치매, 뇌졸중, 파킨슨 이런 것들이 신경계 질환이 되겠습니다. 뇌졸중, 중요한 거 뭐예요? 뇌졸중은 어떻게 알 수 있죠? 말이 어눌해집니다. 이 한쪽이 마비되는 경우가 있어요. 좌뇌가 망가지면 오른쪽이 마비되고 우뇌가 망가지면 또 왼쪽이 마비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크로스로 온다는 거. 건강한 쪽을 활용하게 한다. 건강한 쪽으로 밥을 먹게 한다. 이런 것들이 또 국가고시에서 원합니다. 뇌졸중 환자 간호보조 활동. 편측 시야 장애가 있는 경우 한쪽이 불편할 때는 건강한 쪽에다가 활용하게 한다. 건강한 쪽에 물건 준다. 건강한 쪽에 밥 먹이게 한다. 이런 것이 답이에요. 문제, 뇌졸중으로 우측에 시야 장애가 있다. 그러면 좌측을 활용하게 한다. 이게 답입니다. 물건을 들어 옮기려 할 때 요통 예방하는 방법 뭐예요? 신체 역학의 원리에 의해서.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귀간조입니다. 무릎을 구부렸다 피면서 힘을 쓰고요. 허리는 꼿꼿하게 피는 거였죠. 지지면은 넓힌다. 무게중심은 낮춘다. 이런 것들이 다 답이 됩니다. 뇌압 상승 간호, 머리를 올려줍니다. 자위, 반자위, 파울러시체위. 왜? 뇌압의 상승을 예방하려면요, 누워야겠어요? 앉아야겠어요? 머리를 올려줘야겠죠. 의식 수준의 분류, 이거 은근히 잘 나와요.
혼미. 미친 듯이 말해야 큰 소리 자극에만 반응한다. 혼미. 어떤 자극에도 각성이 안 된다. 혼수. 혼수 상태죠. 뇌졸중은요,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와요.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 뇌졸중 증상 중요한 거, 실어증, 말을 잘 못한다는 거, 평형감각에 이상이 온다, 똑바로 못 걸어요. 이럴 때는요, 건강한 쪽을 활용하게 한다. 음식을 환자의 건강한 쪽에 놓는다. 파킨슨,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병이 파킨슨입니다. 중추신경계의 퇴행성 변화로 몸이 굳어요. 근육이 뻣뻣하게 경직됩니다. 초기에는요, 관절염이나 그냥 나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이게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건지 질병이 있는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이 노인성 질환이죠. 치매, 결국은 인지 기능이 감소해서 초기에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지만 말기로 갈수록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게 치매입니다.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병이 제일 많아요. 늙어서 생기는 게 많지만 젊어도 생기는 치매는요, 혈관성 치매입니다. 신경 많이 쓰고 고혈압 있으신 분들 혈관성 치매 조심하셔야 돼요. 뇌 분비계 간호, 뇌 분비계 질병, 당뇨병이 가장 유력하죠. 당뇨병 환자의 시기는요, 식사량과 혈당을 기록한다. 단순당 먹이지 않고 복합당질, 서서히 당이 올라가는 거 먹인다.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이런 것들 중요하잖아요. 그쵸? 만성신부전으로 동정맥류 있는 환자는 동정맥류의 진동을 수시로 확인하게 한다. 인슐린 투여 중인 당뇨 환자 어떻게 하냐? 저혈당이면 설탕물을 마신다. 오렌지 주스를 마신다. 당뇨 환자 발 관리, 발에 상처 있는지 매일 확인한다. 운동화를 신는다. 양말을 신어서 발을 보존한다. 보호한다. 발톱은 일자로 깎는다. 이런 거요. 당뇨의 증상 다음 다식 다갈 다뇨. 갑상선 기능 항진증, 바제트병, 그레이브스병, 이런 것들이 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크레틴병, 점액부종, 이런 것들이 있다. 갑상선 호르몬의 구성 무기질은 요오드이다. 요오드는 어디에 많아요? 미역 같은 거. 요오드는 체내에서 티록신을 생성해요.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 쿠싱 증후군. 부신피질, 코안알, 코코르티솔, 안드로겐, 알도스테론. 요봉증, 항이뇨 호르몬이 결핍돼서 계속 소변이 줄줄줄줄 나오는 거 요봉증이죠. 당뇨병 4대 증상 다음 다식 다갈 다뇨. 다당류로 먹어라. 식사량과 혈당을 기록해라. 발톱은 일자로 잘라라. 샌들 신지 말아라. 맨발로 다니지 말아라. 발을 관리해라. 보호해라. 저혈당 증상, 두통, 식은땀, 심계양진, 어지러움증, 빈맥, 혈압 상승, 맥박 증가, 떨림. 지금 당뇨약 드시고 계신 분들 뭔가 이상하면은요, 저혈당을 의심해야 돼요. 피부계 질환, 소양증, 가려운 거죠. 단순포진, 헤르페스 바이러스, 입술에 나거나 콧속에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크로바, 항바이러스제를 바릅니다. 근데 이제 성기포진 같은 경우는요, 항바이러스제 먹어야 돼요. 대상포진은요, 허리 아파서 많이 가십니다. 온몸이 쑤셔요. 타는 듯한 통증, 자결감이라고 하거든요. 항바이러스제를 먹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피부과로 가셔야 됩니다. 뭔가 대상포진 났어. 약간 여성분들은 브레이지어 라인 쪽에 나는데요. 쌍으로 오지 않아요. 이게 한쪽으로 오거든요. 그러면 대상포진은 경우가 많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많이 오는 거 대상포진. 50세 이상은요, 대상포진 예방주사를 맞기도 하는데요. 이 예방주사 맞고 걸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내가 건강할 때 맞아야 됩니다. 비용도 비싸요. 욕창 2시간마다 체위 변경해 줘야 되고요. 욕창이 발생했을 때는 기저귀보다는 유치 도뇨관이 낫다는 거. 기저귀에 이제 대소변 질이면 그거 빨리빨리 케어를 안 되면은 사실 청골 부위에 가장 욕창이 많잖아요. 꼬리뼈 쪽. 기저귀는 안 좋다는 거. 그래서 유치 도뇨관을 합니다. 간호조무사든 요양보호사든 이제 그 체위 변경을 2시간마다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정말 2시간마다 해줘야 돼요. 감각기계, 수술을 한쪽을 위로 해야 돼요. 수위. 왜냐면 아래쪽은 압력이 생기니까요. 수술 안 한 쪽으로 눕는다. 귀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고름이 나와 그러면 그쪽이 아래로 가는 거예요. 수술한 쪽은 항상 위쪽이고 불편한 쪽이 위쪽이지만 고름이 나온다, 농용이 나온다, 아래쪽으로, 바닥 쪽으로 갑니다. 감기 안 걸리고 재채기, 코풀기 안 하는 게 좋고 압력을 안 주는 게 좋아요. 수술한 부위가 뻑 터져요. 여러분 코 세게 풀면 갑자기 귀 뻑하는 적 없으세요? 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감기를 조심해라. 기침이 나오면 입이라도 벌려라. 비출혈, 코피죠? 출혈 시 고개를 뒤로 제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숙입니다. 냉찜질 해주면 좋겠죠? 피는 뱉는다. 피 삼키는 거 치과적일 때 삼키죠. 코피는 뱉어요. 비뇨 생식기계 질환, 요실금은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소변이 새는 거예요. 케겔 운동해야겠죠? 골반 근육 강화 운동합니다. 배뇨 훈련을 한다 이런 것도 괜찮고요. 수분을 제한하지는 않아요.
요실금 역시 복압성 요실금은 배의 압력 때문에 살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살을 빼야 돼요. 복압성 요실금, 체중을 조절한다, 비만 관리를 한다. 고혈압 역시 체중을 조절한다. 절박성 요실금, 마찬가지로 다 골반 근육 강화 운동, 케겔 운동이 좋습니다. 사구체 신념, 섭취량과 배설량을 측정한다. 체중을 잽니다. 매일매일 체중을 잰다. 이런 것도 답이에요. 혈액 투석을 위한 동정맥류를 가진 환자의 간호. 그 투석하는 인조 혈관이라고 했었죠? 동정맥류의 진동을 수시로 확인한다. 이 진동이 확인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또 동정맥류 설치한 팔을 심장보다 높여준다. 수술 2일째부터 운동을 한다. 손가락을 움직여서 부종을 빼라. 찌릿한 느낌이나 진동이 느껴지는 게 정상이다. 이게 없으면 오히려 보고를 해라. 문제가 있으니까. 부종 시 찬물 찜질을 먼저 하고 나중에 더운 찜질을 해라라는 거. 동정맥류가 있는 팔에는 압력을 주지 않는다. 무거운 물건 들지 않는다. 팔베개 안 한다. 심한 운동 안 한다. 혈압 측정 안 한다. 혈액 채취 안 한다. 정맥 주사 놓지 않는다는 거. 그쪽으로 압력이 가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동정맥류 인공혈관 심고요. 1-2달 있으면 투석할 수 있다. 교감신경 자극했을 때 생리현상, 밤에 갑자기 남자가 따라와요. 요즘엔 밤이 아니라 대낮에 산책로에서도 무서운 일들 너무 벌어지잖아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무슨 흉기 난동도 있고 뭘 들고 다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럴 때 얼마나 우리 몸이 놀래고 스트레스 받겠어요. 이럴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살기 위해서 내 이 몸이 바뀌어요. 동공과 기관지가 확장이 됩니다. 기관지가 확장이 돼야 숨을 쉴 수 있어서 뛸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땀은 나요. 눈물 안 나와요. 오줌이 안 나옵니다. 만약에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망 못 가잖아요. 그것을 방광이 이완됐다고 말해요. 자궁이 수축했어. 얘기 나오죠. 수축되면 나오는 거예요. 이완되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혈압이 올라가겠죠.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것을 혈관이 수축했다고 말합니다. 교감신경 자극 시 동기가 확장된다. 동공과 기관지가 확장되고 땀은 나오지만 눈물 안 나와. 소변 안 나와. 그게 바로 방광이 이완됐다. 혈압 올라가. 혈관이 수축했다. 입니다. 교감신경이 이거고요. 반대가 부교감신경이라는 거예요. 문제 어떻게 나와요? 교통사고가 갑자기 났다. 현상은? 이게 바로 교감신경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고시 생각만 해도 교감신경 반응하죠? 동공과 기관지가 확장됩니다. 땀 뻘뻘 나요. 눈물은 안 나와요. 실제로 눈물 나죠. 그리고 화장실도 막 가고 싶죠.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아니라는 거. 전립선 비대증. 나이가 들면은요, 남자한테 있습니다. 방광 바로 밑에 전립선이 점점 커져서요, 요도를 압박해서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가 않고요, 이 소변 줄기가 끊어집니다. 싸고 나도 자꾸 마려워요. 자다가 또 일어나서 소변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전립선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거든요. 수술을 하게 되면은요, 하루는 침상 안정 조기 이상을 합니다. 또 뜨거운 찜질을 합니다. 전립선 절제하고 나서 세척을 해요. 멸균 생리식염수로 세척을 해주는 거예요. 계속 핏물이 나오다가 나중에 맑은 물이 나오는 거죠. 수술 후 2-3일간 지속적인 방광 세척을 하고 소변이 맑아지면 세척을 안 하고 멈춘다. 충분한 수분 섭취로 소변을 자주 배출하는 게 좋다. 혈액 응고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무거운 거 들면은 안 된다. 유방암, 과거에 문제 나왔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비법서 있으신 분들 읽어보세요. 신경계, 치매, 뇌졸중, 파킨슨 이런 것들이 신경계 질환이 되겠습니다. 뇌졸중, 중요한 거 뭐예요? 뇌졸중은 어떻게 알 수 있죠? 말이 어눌해집니다. 이 한쪽이 마비되는 경우가 있어요. 좌뇌가 망가지면 오른쪽이 마비되고 우뇌가 망가지면 또 왼쪽이 마비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크로스로 온다는 거. 건강한 쪽을 활용하게 한다. 건강한 쪽으로 밥을 먹게 한다. 이런 것들이 또 국가고시에서 원합니다. 뇌졸중 환자 간호보조 활동. 편측 시야 장애가 있는 경우 한쪽이 불편할 때는 건강한 쪽에다가 활용하게 한다. 건강한 쪽에 물건 준다. 건강한 쪽에 밥 먹이게 한다. 이런 것이 답이에요. 문제, 뇌졸중으로 우측에 시야 장애가 있다. 그러면 좌측을 활용하게 한다. 이게 답입니다. 물건을 들어 옮기려 할 때 요통 예방하는 방법 뭐예요? 신체 역학의 원리에 의해서.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귀간조입니다. 무릎을 구부렸다 피면서 힘을 쓰고요. 허리는 꼿꼿하게 피는 거였죠. 지지면은 넓힌다. 무게중심은 낮춘다. 이런 것들이 다 답이 됩니다. 뇌압 상승 간호, 머리를 올려줍니다. 자위, 반자위, 파울러시 제이. 왜? 뇌압의 상승을 예방하려면요, 누워야겠어요? 앉아야겠어요? 머리를 올려줘야겠죠. 의식 수준의 분류, 이거 은근히 잘 나와요. 혼미, 미친 듯이 말해야 큰 소리 자극에만 반응한다. 혼미. 어떤 자극에도 각성이 안 된다. 혼수 상태죠. 뇌졸중은요,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와요.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 뇌졸중 증상 중요한 거, 실어증, 말을 잘 못한다는 거, 평형 감각에 이상이 온다, 똑바로 못 걸어요.
이럴 때는요, 건강한 쪽을 활용하게 한다. 음식을 환자의 건강한 쪽에 놓는다. 파킨슨,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병이 파킨슨입니다. 중추신경계의 퇴행성 변화로 몸이 굳어요. 근육이 뻣뻣하게 경직됩니다. 초기에는요, 관절염이나 그냥 나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이게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건지 질병이 있는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이 노인성 질환이죠. 치매, 결국은 인지 기능이 감소해서 초기에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지만 말기로 갈수록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게 치매입니다.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병이 제일 많아요. 늙어서 생기는 게 많지만 젊어도 생기는 치매는요, 혈관성 치매입니다. 신경 많이 쓰고 고혈압 있으신 분들 혈관성 치매 조심하셔야 돼요. 뇌 분비계 간호, 뇌 분비계 질병, 당뇨병이 가장 유력하죠. 당뇨병 환자의 시기는요, 식사량과 혈당을 기록한다. 단순당 먹이지 않고 복합당질, 서서히 당이 올라가는 거 먹인다.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이런 것들 중요하잖아요. 그쵸? 만성 신부전으로 동정맥류 있는 환자는 동정맥류의 진동을 수시로 확인하게 한다. 인슐린 투여 중인 당뇨 환자 어떻게 하냐? 저혈당이면 설탕물을 마신다. 오렌지 주스를 마신다. 당뇨 환자 발 관리, 발에 상처 있는지 매일 확인한다. 운동화를 신는다. 양말을 신어서 발을 보존한다. 보호한다. 발톱은 일자로 깎는다. 이런 거요. 당뇨의 증상 다음다식 다갈 다뇨. 갑상선 기능 항진증, 바제트병, 그레이브스병, 이런 것들이 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크레틴병, 점액부종, 이런 것들이 있다. 갑상선 호르몬의 구성 무기질은 요오드이다. 요오드는 어디에 많아요? 미역 같은 거. 요오드는 체내에서 티록신을 생성해요.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 쿠싱 증후군. 부신피질, 코안알, 코코르티솔, 안드로겐, 알도스테론. 요봉증, 항이뇨 호르몬이 결핍돼서 계속 소변이 줄줄줄줄 나오는 거 요봉증이죠. 당뇨병 4대 증상 다음다식 다갈 다뇨. 다당류로 먹어라. 식사량과 혈당을 기록해라. 발톱은 일자로 잘라라. 샌들 신지 말아라. 맨발로 다니지 말아라. 발을 관리해라. 보호해라. 저혈당 증상, 두통, 식은땀, 심계항진, 어지러움증, 빈맥, 혈압 상승, 맥박 증가, 떨림. 지금 당뇨약 드시고 계신 분들 뭔가 이상하면은요, 저혈당을 의심해야 돼요. 피부계 질환, 소양증 가려운 거죠. 단순포진, 헤르페스 바이러스, 입술에 나거나 콧속에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크로바, 항바이러스제를 바릅니다. 근데 이제 성기포진 같은 경우는요, 항바이러스제 먹어야 돼요. 대상포진은요, 허리 아파서 많이 가십니다. 온몸이 쑤셔요. 타는 듯한 통증, 자결감이라고 하거든요. 항바이러스제를 먹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피부과로 가셔야 됩니다. 뭔가 대상포진 났어. 약간 여성분들은 브레이지어 라인 쪽에 나는데요. 쌍으로 오지 않아요. 이게 한쪽으로 오거든요. 그러면 대상포진인 경우가 많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많이 오는 거 대상포진. 50세 이상은요, 대상포진 예방주사를 맞기도 하는데요. 이 예방주사 맞고 걸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내가 건강할 때 맞아야 됩니다. 비용도 비싸요. 욕창 2시간마다 체위 변경해 줘야 되고요. 욕창이 발생했을 때는 기저귀보다는 유치 도뇨관이 낫다는 거. 기저귀에 이제 대소변 질이면 그거 빨리빨리 케어를 안 되면은 사실 청골 부위에 가장 욕창이 많잖아요. 꼬리뼈 쪽. 기저귀는 안 좋다는 거. 그래서 유치 도뇨관을 합니다. 간호조무사든 요양보호사든 이제 그 체위 변경을 2시간마다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정말 2시간마다 해줘야 돼요. 감각기계, 수술을 한쪽을 위로 해야 돼요. 수위. 왜냐면 아래쪽은 압력이 생기니까요. 수술 안 한 쪽으로 눕는다. 귀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고름이 나와 그러면 그쪽이 아래로 가는 거예요. 수술한 쪽은 항상 위쪽이고 불편한 쪽이 위쪽이지만 고름이 나온다, 농용이 나온다, 아래쪽으로, 바닥 쪽으로 갑니다. 감기 안 걸리고 재채기, 코풀기 안 하는 게 좋고 압력을 안 주는 게 좋아요. 수술한 부위가 뻑 터져요. 여러분 코 세게 풀면 갑자기 귀 뻑 하는 적 없으세요? 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감기를 조심해라. 기침이 나오면 입이라도 벌려라. 비출혈, 코피죠? 출혈 시 고개를 뒤로 제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숙입니다. 냉찜질 해주면 좋겠죠? 피는 뱉는다. 피 삼키는 거 치과적일 때 삼키죠. 코피는 뱉어요. 비뇨 생식기계 질환, 요실금은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소변이 새는 거예요. 케겔 운동해야겠죠? 골반 근육 강화 운동합니다. 배뇨 훈련을 한다. 이런 것도 괜찮고요. 수분을 제한하지는 않아요. 요실금 역시 복압성 요실금은 배의 압력 때문에 살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살을 빼야 돼요. 복압성 요실금 체중을 조절한다. 비만 관리를 한다. 고혈압 역시 체중을 조절한다. 절박성 요실금 마찬가지로 다 골반 근육 강화 운동, 케겔 운동이 좋습니다. 사구체 신염 섭취량과 배설량을 측정한다.
체중을 잽니다. 매일매일 체중을 잰다. 이런 것도 답이에요. 혈액 투석을 위한 동정맥류를 가진 환자의 간호. 그 투석하는 인조혈관이라고 했었죠? 동정맥류의 진동을 수시로 확인한다? 이 진동이 확인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또 동정맥류 설치한 팔을 심장보다 높여준다. 수술 2일째부터 운동을 한다. 손가락을 움직여서 부종을 빼라. 찌릿한 느낌이나 진동이 느껴지는 게 정상이다. 이게 없으면 오히려 보고를 해라. 문제가 있으니까. 부종 시 찬물 찜질을 먼저 하고 나중에 더운 찜질을 해라라는 거. 동정맥류가 있는 팔에는 압력을 주지 않는다. 무거운 물건 들지 않는다. 팔베개 안 한다. 심한 운동 안 한다. 혈압 측정 안 한다. 혈액 채취 안 한다. 정맥 주사 놓지 않는다는 거. 그쪽으로 압력이 가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동정맥류 인공혈관 심고요. 1-2달 있으면 투석할 수 있다. 교감신경 자극했을 때 생리현상. 밤에 갑자기 남자가 따라와요. 요즘엔 밤이 아니라 대낮에 산책로에서도 뭐 무서운 일들 너무 벌어지잖아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무슨 흉기 난동도 있고 뭘 들고 다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럴 때 얼마나 우리 몸이 놀래고 스트레스 받겠어요. 이럴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살기 위해서 내 이 몸이 바뀌어요. 동공과 기관지가 확장이 됩니다. 기관지가 확장이 돼야 숨을 쉴 수 있어서 뛸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땀은 나요. 눈물 안 나와요. 오줌이 안 나옵니다. 만약에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망 못 가잖아요. 그것을 방광이 이완됐다고 말해요. 자궁이 수축했어. 얘기 나오죠. 수축되면 나오는 거예요. 이완되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혈압이 올라가겠죠.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것을 혈관이 수축했다고 말합니다. 교감신경 자극 시 동기가 확장된다. 동공과 기관지가 확장되고 땀은 나오지만 눈물 안 나와. 소변 안 나와. 그게 바로 방광이 이완됐다. 혈압 올라가. 혈관이 수축했다. 입니다. 교감신경이 이거고요. 반대가 부교감신경이라는 거예요. 문제 어떻게 나와요? 교통사고가 갑자기 났다. 현상은? 이게 바로 교감신경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고시 생각만 해도 교감신경 반응하죠? 동공과 기관지가 확장됩니다. 땀 뻘뻘 나요. 눈물은 안 나와요. 실제로 눈물 나죠. 그리고 화장실도 막 가고 싶죠.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아니라는 거. 전립선 비대증. 나이가 들면은요, 남자한테 있습니다. 방광 바로 밑에 전립선이 점점 커져서요, 요도를 압박해서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가 않고요, 이 소변 줄기가 끊어집니다. 싸고 나도 자꾸 마려워요. 자다가 또 일어나서 소변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전립선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거든요. 수술을 하게 되면은요, 하루는 침상 안정 조기 이상을 합니다. 또 뜨거운 찜질을 합니다. 전립선 절제하고 나서 세척을 해요. 멸균 생리식염수로 세척을 해주는 거예요. 계속 핏물이 나오다가 나중에 맑은 물이 나오는 거죠. 수술 후 2-3일간 지속적인 방광 세척을 하고 소변이 맑아지면 세척을 안 하고 멈춘다. 충분한 수분 섭취로 소변을 자주 배출하는 게 좋다. 혈액 응고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무거운 거 들면은 안 된다. 유방암, 과거에 문제 나왔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비법서 있으신 분들 읽어보세요. 신경계, 치매, 뇌졸중, 파킨슨 이런 것들이 신경계 질환이 되겠습니다. 뇌졸중 중요한 거 뭐예요? 뇌졸중은 어떻게 알 수 있죠? 말이 어눌해집니다. 이 한쪽이 마비되는 경우가 있어요. 좌뇌가 망가지면 오른쪽이 마비되고 우뇌가 망가지면 또 왼쪽이 마비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크로스로 온다는 거. 건강한 쪽을 활용하게 한다. 건강한 쪽으로 밥을 먹게 한다. 이런 것들이 또 국가고시에서 원합니다. 뇌졸중 환자 간호보조 활동. 편측 시야 장애가 있는 경우 한쪽이 불편할 때는 건강한 쪽에다가 활용하게 한다. 건강한 쪽에 물건 준다. 건강한 쪽에 밥 먹이게 한다. 이런 것이 답이에요. 문제, 뇌졸중으로 우측에 시야장애가 있다. 그러면 좌측을 활용하게 한다. 이게 답입니다. 물건을 들어 옮기려 할 때 요통 예방하는 방법 뭐예요? 신체 역학의 원리에 의해서.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기관조입니다. 무릎을 구부렸다 피면서 힘을 쓰고요. 허리는 꼿꼿하게 피는 거였죠. 지지면은 넓힌다. 무게중심은 낮춘다. 이런 것들이 다 답이 됩니다. 뇌압 상승 간호, 머리를 올려줍니다. 자위, 반자위, 파울러시 외 뇌압의 상승을 예방하려면요, 누워야겠어요? 앉아야겠어요? 머리를 올려줘야겠죠. 의식 수준의 분류, 이거 은근히 잘 나와요. 혼미, 미친 듯이 말해야 큰 소리 자극에만 반응한다. 혼미, 어떤 자극에도 각성이 안 된다. 혼수 상태죠. 뇌졸중은요,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와요.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 뇌졸중 증상 중요한 거, 실어증, 말을 잘 못한다는 거, 평형감각에 이상이 온다, 똑바로 못 걸어요. 이럴 때는요, 건강한 쪽을 활용하게 한다. 음식을 환자의 건강한 쪽에 놓는다.
파킨슨,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병이 파킨슨입니다. 중추신경계의 퇴행성 변화로 몸이 굳어요. 근육이 뻣뻣하게 경직됩니다. 초기에는요, 관절염이나 그냥 나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이게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건지 질병이 있는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이 노인성 질환이죠. 치매, 결국은 인지 기능이 감소해서 초기에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지만 말기로 갈수록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게 치매입니다.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병이 제일 많아요. 늙어서 생기는 게 많지만 젊어도 생기는 치매는요, 혈관성 치매입니다. 신경 많이 쓰고 고혈압 있으신 분들 혈관성 치매 조심하셔야 돼요. 뇌 분비계 간호, 뇌 분비계 질병, 당뇨병이 가장 유력하죠. 당뇨병 환자의 시기는요, 식사량과 혈당을 기록한다, 단순당 먹이지 않고 복합당질, 서서히 당이 올라가는 거 먹인다,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이런 것들 중요하잖아요. 그쵸? 만성신부전으로 동정맥류 있는 환자는 동정맥류의 진동을 수시로 확인하게 한다. 인슐린 투여 중인 당뇨 환자 어떻게 하냐? 저혈당이면 설탕물을 마신다, 오렌지 주스를 마신다. 당뇨 환자 발 관리, 발에 상처 있는지 매일 확인한다, 운동화를 신는다, 양말을 신어서 발을 보존한다, 보호한다, 발톱은 일자로 깎는다, 이런 거요. 당뇨의 증상, 다음다식 다갈 다뇨, 갑상선 기능 항진증, 바제트병, 그레이브스병, 이런 것들이 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크레틴병, 점액부종, 이런 것들이 있다. 갑상선 호르몬의 구성 무기질은 요오드이다. 요오드는 어디에 많아요? 미역 같은 거. 요오드는 체내에서 티록신을 생성해요.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 쿠싱 증후군. 부신피질, 코안알, 코코르티솔, 안드로겐, 알도스테론. 요봉증, 항이뇨 호르몬이 결핍돼서 계속 소변이 줄줄줄줄 나오는 거 요봉증이죠. 당뇨병 4대 증상, 다음다식 다갈 다뇨. 다당류로 먹어라. 식사량과 혈당을 기록해라. 발톱은 일자로 잘라라. 샌들 신지 말아라. 맨발로 다니지 말아라. 발을 관리해라. 보호해라. 저혈당 증상, 두통, 식은땀, 심계항진, 어지러움증, 빈맥, 혈압상승, 맥박증가, 떨림. 지금 당뇨약 드시고 계신 분들 뭔가 이상하면은요, 저혈당을 의심해야 돼요. 피부계 질환, 소양증, 가려운 거죠. 단순포진, 헤르페스 바이러스, 입술에 나거나 콧속에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크로바, 항바이러스제를 바릅니다. 근데 이제 성기포진 같은 경우는요, 항바이러스제 먹어야 돼요. 대상포진은요, 허리 아파서 많이 가십니다. 온몸이 쑤셔요. 타는 듯한 통증, 자결감이라고 하거든요. 항바이러스제를 먹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피부과로 가셔야 됩니다. 뭔가 대상포진 났어. 약간 여성분들은 브레이지어 라인 쪽에 나는데요. 쌍으로 오지 않아요. 이게 한쪽으로 오거든요. 그러면 대상포진인 경우가 많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많이 오는 거 대상포진. 50세 이상은요, 대상포진 예방주사를 맞기도 하는데요. 이 예방주사 맞고 걸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내가 건강할 때 맞아야 됩니다. 비용도 비싸요. 욕창 2시간마다 체위 변경해 줘야 되고요. 욕창이 발생했을 때는 기저귀보다는 유치 도뇨관이 낫다는 거. 기저귀에 이제 대소변 질이면 그거 빨리빨리 케어를 안 되면은 사실 청골 부위에 가장 욕창이 많잖아요. 꼬리뼈 쪽. 기저귀는 안 좋다는 거. 그래서 유치 도뇨관을 합니다. 간호조무사든 요양보호사든 이제 그 체위 변경을 2시간마다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정말 2시간마다 해줘야 돼요. 감각기계, 수술을 한쪽을 위로 해야 돼요. 수위. 왜냐면 아래쪽은 압력이 생기니까요. 수술 안 한 쪽으로 눕는다. 귀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고름이 나와 그러면 그쪽이 아래로 가는 거예요. 수술한 쪽은 항상 위쪽이고 불편한 쪽이 위쪽이지만 고름이 나온다, 농용이 나온다, 아래쪽으로, 바닥 쪽으로 갑니다. 감기 안 걸리고 재채기, 코풀기 안 하는 게 좋고 압력을 안 주는 게 좋아요. 수술한 부위가 뻑 터져요. 여러분 코 세게 풀면 갑자기 귀 뻑 하는 적 없으세요? 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감기를 조심해라. 기침이 나오면 입이라도 벌려라. 비출혈, 코피죠? 출혈 시 고개를 뒤로 제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숙입니다. 냉찜질 해주면 좋겠죠? 피는 뱉는다. 피 삼키는 거 치과적일 때 삼키죠. 코피는 뱉어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